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우신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현재 에버튼과의 18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 훈련 영상 속에서 손흥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팬들은 이에 대해서 부상은 아닌지 큰 우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7라운드 리버풀전에서 엔지 감독이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기에 부주장인 로메로까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팬들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휴식 차원에서 훈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일부는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이다 라고 예측했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흥민은 주니어 크리스마스 행사, 암 환자와의 만남, 아디다스 계약 연장 등을 하면서 독일 본사서 초청해서 독일도 다녀오는 바쁜 일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아주 희소식이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메디슨이 생각보다 빨리 복귀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메디슨 복귀에 관련한 소식, 현지 반응, 그리고 손흥민이 에버튼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난 11라운드 첼시전에서 메디슨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토트넘의 재앙의 1무4패의 시작이 되었던 첼시전이었죠. 메디슨의 부상은 상당히 심해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메디컬 팀에서 최소 1월까지는 경기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초에 메디슨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자신의 부상이 장기 부상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번 부상은 아마 내가 겪은 가장 긴 부상일 것이다. 다친 뒤에 회복에 3개월을 넘긴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죠. 이에 팬들은 메디슨의 복귀가 3개월가량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디슨은 부상을 당해서 답답하다면서 토트넘에서 매일이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훈련장에 큰 창문이 있어서 물리치료실에서 훈련장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마도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메디슨의 복귀 소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가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메디슨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토트넘 훈련에 정식 참가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폴 오키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돌아와 토트넘 훈련장에서 팀 동료들과 합류해 계속 체력을 강화할 예정이자 그는 내일부터 팀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예전에 햄스트링 부상에서 매우 빠르게 회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선수마다 회복 속도는 각자 다르기 마련인데요. 다행히도 메디슨의 부상은 그 후에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재활을 마친 메디슨은 빠르게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이 곧 아시안컵 차출로 공백이 발생되는데 메디슨이라도 빨리 돌아온다면 토트넘한테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소식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실제로는 아직 한 달이 남았나? 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폴 오키프는 이제 테스트다. 처음에는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훈련장에서 훈련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1월 초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네요. 참여한다는 것은 훈련에 참여하거나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좋은 업데이트다. 메디슨이 팀을 다시 분명하게 예리하게 만들고 본지 오래된 다트 셀레브레이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월에 돌아오나 아니면 2월에 돌아오나? 미키가 번리 전에 복귀할 수 있다면 제임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전에 복귀할까? 아니면 그 이후에 복귀할까? 야, 합류라는 말은 팀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되지만 경기에 뛸 수 있는 만큼은 아니라는 뜻 아니야? 그래도 좋은 소식이야. 그의 건강을 응원해. 1월이나 2월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냐? 등등 설레이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폴 오키프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은 테스트 과정에 있습니다. 메디슨이 이제 물리치료는 끝냈고 체육관에서 평소 토트넘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메디컬 팀의 검증이 끝나면 야외 훈련장에 나가서 정식 훈련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폴 오키프가 1월 초를 겨냥한 것을 보면 지금 메디슨의 복귀는 임박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슨이 스스로 밝힌 2월 복귀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라서 1월 초가 아닌 12월 말일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2월 마지막 경기를 손흥민과 한번 발을 맞춰보는 그림을 기대해 봅니다. 우습게도 손흥민이 대표팀 차출되자마자 메디슨이 나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에버튼전입니다. 토트넘이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영국에서도 포커스는 손흥민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대팀인 에버튼도 상승세이기 때문인데요. 에버튼은 최근 5경기 1무 4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승점 10점 삭감되더니 정신력으로 무장된 팀으로 변모한 느낌입니다. 일단 토트넘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에버튼의 선수들이 여러 명 모두 피지컬이 굉장히 튼튼한 팀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경합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테고 반칙과 부상에 대한 위험도도 클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에버튼도 점유율이 낮은 팀이라는 사실인데요. 토트넘이 또 한번 밀집 수비를 상대로 해결책을 내야 하는 과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에버튼의 역습입니다. 에버튼은 밀집 수비를 펼치다 롱패스를 정확하게 찔러 넣는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여기서 칼버트 루인 같은 선수들이 높은 제공권을 이용해서 떨궈주는 플레이들로 다양한 득점을 창출해내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는데요. 현재 반더벤이 빠져 벤 데이비스가 있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에버튼의 제공권을 막느냐가 핵심입니다. 에버튼은 현재 2경기 4골을 기록했고 3골이 세트피스 득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3연승 상승세를 가져가려면 전방 압박이 후반까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요즘 후반만 되면 토트넘 선수들이 헥헥거리면서 압박이 약해지는데요. 역습 상황을 맞이해서 상대에게 제공권과 세트피스를 내주게 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뉴캐슬전에서 밀집 수비를 상대로 좌측면에서 정말 파괴적인 돌파력을 보여줬습니다. 2번이나 트리피어를 바보로 만들면서 우도기와 히샬리송의 득점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에버튼전에서도 히샬리송 원톱이 예상되는 만큼 손흥민은 좌측 윙어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에버튼이 손흥민을 쉽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에버튼이 손흥민에게 집중 마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전처럼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열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토트넘의 에이스가 한 명이니 상대 수비를 분산시킬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함께 있을 때는 분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12월 말일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는 약손 듀오의 합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디슨의 조기 복귀와 손흥민 선수의 에버튼전 활약 예상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